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이미 뭐 1주, 2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예고한 대로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선언이 이제 임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유럽의 경제가 좀 안 좋아서 디플레이션을 또 우려를 하고 있는데, 뭐 이미 여러분들 현금을 그걸 대비해서 10% 이상, 뭐 많으면 30%까지 현금을 준비하시라라고 예고를 해드렸죠. 여러분들 원래 이제 그런 악재들은 보통 금요일 정도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악재 같은 경우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 갖고 나쁜 뉴스들이 더 확대 생산이 되죠. 특히 언론들에서 떠들어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불안해하고. 왜 그럴까요? 당연히 밑에 떨어지는 쪽에 배팅을 하고 있는 큰 세력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은 1주, 2주 전에 현금 준비를 다 하셨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다리고 있다가요, 좋은 종목을 아주 싼 가격에 사는 겁니다. 이때 하실 거는 남들보다 하루, 이틀 좀 늦게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아주 좋은 종목을 진짜 헐값에 살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현금을 이제 준비하셨으니까 천천히 8월 달에 또 시작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움직이셔야 될 때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 현금 준비해 놨으니 이제 좋은 종목들 살 때입니다. 빅세일 기간 동안에 좋은 종목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월의 첫날이죠. 8월 달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체크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8월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한하죠.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입니다. 상해와 홍콩에 동시 상장되어 있는 호황통이 시범 운행을 하고요. KOTC 오버 더 카운트 장외 주식시장이죠. 가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은 7월달부터 강조해 드렸습니다. 아이핀 뭡니까? 여러분들 인증받을 수 있는 그 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태국과 터키가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이번 8월에 있고요. 게임스컴이 2014년 게임스컴이 13일부터 17일까지 있고, 한미연합 군사연습훈련인 을지프리덤 가디언이 시작이 됩니다. 세계 수학자 대회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필지상을 시작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탭4 누크가 출시가 됩니다. 요 내용들 10가지인데요. 10가지를 여러분들 8월에 관심 있게 지켜볼 체크 포인트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월 1일 금요일 주식시황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약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6.49포인트 내린 2076.12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3169억, 기관이 1542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은 4939억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특히 금융투자업자가 3794억, 보험업이 83억, 그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2026억, 비차익이 1370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3397억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업종별로 혼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굳이 업종을 안 쓰겠습니다. 급등하는 것보다 조금 강세 종목도 업종도 있고 약세 종목도 있는데요. 좀 찌글찌글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혼조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현대모비스, SK텔레콤, 삼성생명 등 7개 종목이 강세를, 반면 한국전력은 보합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네이버 등 6개 종목은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외국인은 제조업을 2,816억 매수를 하고요. 운수 장비 업종을 1,594억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보험업종을 46억 매도를, 은행을 39억 매도를 했는데, 반대로 기관은 보험을 외국인이 매도한 걸 사고 있죠. 웃깁니다. 보험을 433억, 통신을 223억 매수했고, 반면 전기전자를 833억, 운수장비를 583억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4만 60전 오르면서 1027원 9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016달러 오른 1.338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382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서 427개 종목이 조정을, 71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도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거래 대비 5.49포인트 내린 536.32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947억 매수를 한 반면 외국인은 611억, 기관은 298억 매도를 보였는데,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1억 9천만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약세 업종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가 3.9%, 의료 정밀 기기가 0.73% 등 강세 업종은 극히 일부분이었고요. 반면 반도체, 제약, IT 하드웨어 순으로 거의 대부분이 조정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약세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딱 3종목, GS 홈쇼핑, 워닝 IPS, 다음만 강했고요. 반면 서울반도체가 실적 악화로 하한가를 맞았고, CJ ENM, 셀트리온 등 11개 종목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의료정밀 기기에서 31억을, 소프트웨어에서 18억을 매수한 반면 IT 하드웨어는 396억, 외국인이나 기관 다 동등하게 IT 하드웨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321억, 81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인터넷을 173억,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124억 매수를 보였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IT 하드웨어를 327억, 반도체를 318억, 외국인과 기관 동의 IT 하드웨어와 반도체 업종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서 335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서 606개 종목이 조정을, 60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사실 2주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는 1주 전에 예고를 한번 해드렸죠. 자, 벌써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험이 부각을 하고 있고요. 유럽의 디플레이션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악재를 재생산, 부풀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불안한 심리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악재도 미리 알고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현금을 미리 여러분 준비시켜 드렸죠. 현금 갖고 있다가요, 말씀드린 대로 남들보다 하루 이틀 늦게 산다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종목을 아주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어제 31일, 오늘 우리나라로는 오늘 새벽이죠. 발표된 유로존 물가상승률 지표에 부진이 투자자에게 디플레이션 우려를 조금 걱정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유럽의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의 통계청인 유로스타트가 7월 유로존, 유로화 사용 18개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예비치가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발표를 했는데요. 2009년 10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고요. 6월에 0.5%보다 둔화된 지표로 조정의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유로존 물가 상승률은 1% 이하로 떨어졌고요. 유럽중앙은행의 올해 목표치인 2%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4년 5월 유럽중앙은행은 이것 때문에
기존금리를 0.25%에서 0.15%로 0.1% 인하를 했지요. 결국 유로존 물가는 2013년 9월 이후 10개월 동안 유럽 중앙은행의 설정 목표치인 말씀드린 2%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유로존이 발표한 취업 실업률도 11.5%로 실업률이 떨어져서 이건 참 좋네요. 2012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제 강세장에서도 주말이 좀 꿀꿀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좀 준비를 하면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범유로권 스탁스 유럽 600이 전거래 대비 4.45포인트 조정한 335.99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의 푸티백은 43.33포인트 조정한 6730.12를, 독일의 닥스30은 186.20포인트 조정한 9470.48을, 프랑스 객사궁은 66.16포인트 조정한 4246.14를 기록을 했습니다. 독일의 아디다스가 뭔가 실적이 안 좋을 때는 핑계를 대야 되죠. 러시아 사태 이후 특히 전 세계 거기다가 유럽에서 경기 악화로 실적이 감소했다. 핑계 대는 거죠. 실적 전망치 축소가 되면서 15.66% 조정을 했고요. 포르투갈의 한 달 전에 문제가 됐던 방코 에스피리토 산토가 상반기 손실이 36억 유로 발표하면서 무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42.07% 빠졌고요. 프랑스 네트워크 장비 업체 알칸트 르순트가 2분기 매출액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6.7% 조정했습니다. 프랑스 은행 BNP 파리바가 2분기 57억 달러 적자 기록 발표하면서 0.76% 조정했고요. 네덜란드와 영국 합작 정유회사 로얄 터치셀 그룹이 2분기 실적 호조 발표하면서 이 회사는 아주 유럽에서 멋지게 상승했습니다. 2.46% 강세 마감했죠.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말씀드린 아르헨티나 리스크가 출현을 했고요. 유럽의 디플레이션, 사실 강세장에서 약간 조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조정의 빌미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유럽의 디플레이션 우려,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악재가 아킬레스 건으로 수면으로 서서히 상승 중인데요. 거기다가 미국 노동지표는 반대로 개선이 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량 인상 가능성 또한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이 또 냉가슴을 앓고 있죠. 주표가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조기 금리 인상하겠죠. 출구 전략을 찾는 겁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 초에 유로스타트가 유로존 7월 물가 상승률을 0.4%로 발표를 하면서 약간 지표가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뉴욕에서 특히 2일간 진행이 되었던 채무 협상이 어디입니까? 아르헨티나죠. 불발로 타결이 되면서 디폴트 사태를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한 달 전부터 다 예견됐던 사실이죠. 준비했던 사실이고 별다른 영향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아르헨티나 기업들도 디폴트를 선언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판파에너지 같은 대표적인 아르헨티나 기업이 7%가량 조정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2천 건, 2만 3천 건 증가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는 했지만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인 30만 5천 건보다 하회하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당연히 경기가 좋아졌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서서히 금리 인상 카드를 내년에는 꺼내겠죠. 4주 이동 평균 건수가 29만 7,250건, 3,500건 감소했습니다. 2006년 4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2주 전 신규 실험 청구 건수도 28만 4천 건에서 27만 9천 건으로 하향되면서 2000년 5월 이후 최저치, 전부 다 수치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치가 좋아지면 출구 전략을 가능하겠죠.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요,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여서 빠져나간다는 얘기로 출구 전략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지난 7월 19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업수당 받은 건수가 3만 1000건. 이건 좀 재미없네요. 건 증가하면서 254만 건 발표했는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14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고용지표가 5개월간 월평균 20만 건을 상회하는 아주 좋은 모습인데요. 당연히 경기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으면 내년에는 분명히 출구 전략이 나오겠죠. 업종별로 마감 현황을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46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75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12호이 5년 만기 미국채, 아멕스 증권브로커, 12호이 10년 만기 미국채가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하락만 전부 다 했습니다. 다행히 조금 덜 빠진 게요, 코카콜라, 여러분 아시죠?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프록트앤갬블, 이 세 개만 조금 덜 빠졌고요. 엑슨모빌이 4% 이상 가장 강하게 빠졌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4개, 하락이 95개였는데, 매사추세츠주 프라밍햄에 위치한 소매업체, 여러분 잘 아시죠? 스탬플러, 여러분들 호치게스라고 뭐 예전 어르신들은 부르시는데, 바로 그 회사입니다. 문방구에서 쓰고 있는, 여러분들 사무용품을 만들고 있는 스테이플이 소량 판매 아이템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실적 호조에 많은 영향을 줬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2.2% 강세를 보였고, 메릴랜주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매스미디어 기업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이 2분기 실적 호조 발표하면서 1.79% 강세 마감했습니다. S&P 500에서는 상승이 23개, 하락이 466개였는데, 오하이오주 핀들레이 위치한 정유기업 매라톤 페트롤륨이 5.7%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지난주가 아니고 엊그저께 수요일이죠. 미국을 강타한 토네이도 때문에 이제 마라톤이나 테소로가 정유 파이너리 기업이죠. 오일 파이너리, 그러니까 정제를 텍사스주에서 만든 그 기름을 받아가지고 정제를 하는, 한번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뒤까지 정유를 해야 되는 시설이 파괴가 돼가지고요, 토네이도로 조금 후에 정제 기능을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름값이 오를 걸로 예상하고 있던 사람들이 주가를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메르슨 페트롤륨이 5.7% 강세로, 텍사스주 샌안토니에 위치한 정유기업 테슬라 코퍼레이션이 3.6% 강세 보였는데, 재밌죠? 오하이오주는 누구의 주입니까? 바로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텍사스는 반대편인 공화당의 부시의 본거지입니다. 서로 반대편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이날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준진료는 2달러 64센트 조정한 배럴당 97달러 63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99센트 조정한 배럴당 105달러 52센트로, 금선물 가격은 4달러 75센트 조정하면서 온스당 1294달러 5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8월 1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금요일까지 휴장을 하고요. 신규 자동차 판매가 미국에서 발표했습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과 민간 부분 고용자 수 변동, 제조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과 실업률, 개인소득, 개인지출, 근원 PCE 물가지수 전월 대비 발표하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와 건설지출 전월 대비 발표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ISM 지불가격 발표 있습니다. 자, 이날 매번 이제 미국에서 FOMC 회의가 끝나면 그 다음날 일본에서 또 BOJ, 일본은행 총재가 또 쫑알쫑알 하죠. 그러다 하루 있고 일본은행 총재가 도쿄에서 연설이 있습니다. 유럽은 특별한 일정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8월 1일 금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현대차가 7월 자동차 판매 발표 예정이고요.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발표 있습니다. 7월 CPI와 수출입 무역 수지 발표 있습니다. 코스닥의 누리플랜이 정반 변경 일부권부터 시작해서 주주총회를, 코스피의 KMB가 경남은행을 1대0 비율로 흡수합병을 하고요. 코스피의 롯데자가가 롯데 브랑젤리를 1대0 비율로 소규모 인수합병합니다. 코스피의 KJB 금융지주가 광중은행을 1대0 비율로 흡수합병하고요. 코스닥의 위닉스가 유니메스를 1대 35.042 비율로 흡수합병합니다. CJENM이 드디어 분할하죠. 아우 썩을 놈. CJ 넷마블 게임에서인데 얘 때문에 맨날 떨어졌죠. 이제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1주, 사실 뭐 2, 3주 전부터 우리는 준비를 했었는데요. 1주 전부터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조정은 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이미 잘 갖고 계시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 천천히 준비하시고, 제가 또 쏘세요! 그러면 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때부터 급등이 나온다는 거 명심하시고, 항상 강세장이나 지금이 여러분 강세장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세장이나 약세장이나 현금 가지고 있으면 꼭 기회는 온다. 명심하시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가 좋은 종목 매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8월의 첫 번째 날 금요일 주식 시황 마칩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 저는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